손수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십니까? 예,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 대변인 문제 앞으로 잘 풀리겠죠? 예, 일단 제가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상의 드리고 알아본 결과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최고회의가 있으니까 목요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대변인 문제 때문에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또 이분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싸워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뭐 결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공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여성 정치인으로서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도 그 부산 사상에서 처음에 네. 박근혜 저 당대표 시절입니까? 맞습니다.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님 하실 때. 그때 그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네. 그때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아주 청년 정치인으로 근데 여성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당에서 이 우뚝 서기가 참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성분도 힘들고 또 청년들도 사실 힘들고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때 이제 공천 이제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예. 사실 뭔가 이제 혁신적인 공천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깜짝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그런 반발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은 늘 시끄럽다. 예, 공천은 늘 잡음이 있다. 예, 하지만 그 공천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리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중앙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에 일어나고 있는 공천 사태들 보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컷오프 되실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일요일 저녁에 발표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예, 그랬더니 한참 울리고 있다가 조금 늦게 받으시더니 놀랬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놀라셨고, 저희도 당연히 놀랬고, 예. 근데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사실을 들으시고 나서는 이제 캠프에서 대책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정말 단식, 삭발 이런 것도 불사할 정도로, 예, 굉장히 예, 나셨죠. 예.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조금 더 당의 입장을 또 조금 들으시고 또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그래도 또 이준수 위원장님은 선당 후사에 대한 마음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조금 당의 그런 고초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저 주호영 의원님도 그래도 육선의 의원님 아니십니까? 또 그쪽 캠프에도 제가 막 연락드려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네. 네. 어제 또 저녁에 막 알아봤더니 지금 약간 칩거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칩거.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님 이런 일이 있으실 때마다 절에 좀 자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교 신자니까. 예, 예, 또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좀 칩거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 손수조 대변인께서도 참 그때 그 사상에 나온 게 20대 아닙니까? 20대 후반? 예, 그렇습니다. 20대 후반에 그 민주당이 정치 거무라고 한번 세게 붙었는데 정말 뉴스를 막 엄청난 그 파란만장한 뉴스를 만들어냈는데 어제 보니까 뭐 나경원 의원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재보궐선거에 투입해야 된다. 재보선에 투입해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경기도지사 어떠냐? 경기도지사에 가면 뭔가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도 되고 또 거기 가서 경기도에 출마할 여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나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지사 출마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활동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진숙 위원장님은 애초에 대구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출마도 또 하셨었고요. 그래서 지역 근거지는 대구가 맞습니다. 예, 갑자기 뭐 경기도로 보내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진숙 위원장님이 워낙 전투력이 강하시다 보니까 여의도 정가에서 애초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국회에 오셨으면 좋겠다. 국회로? 예, 와서 최민희랑 제대로 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이제 그 컷오프를 발표하실 때 주호영 의원님도 육선이시니까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도 워낙 전사시니까 더 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진숙의 원내 진입, 이진숙 위원장의 대구 재보궐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경원 의원님도 얘기하고 계시고 김민전 의원님도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런 의견을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이미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제 공천의 결정을 하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 공천 관리라는 게요. 무조건 그냥 경선하고 여론조사가 나오는 식으로 그냥 1, 2, 3등장 딱딱 하는 그냥 이런 아주 담백한 경선 관리라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하죠. 어쩌면 맞아요. AI가 하면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전략이라는 게 들어가는 일이고 정치적인 그런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이 이번 대구 공천에서는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그 전략의 맥이 결국은 이진숙은 국회로 들어와서 싸워달라라는 게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현 공관위원장 우리 댓글에서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이영풍 TV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비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비판 많이 해요. 공관위원장도 실수합니다. 근데 제가 그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번에 아마 이 공천 관리를 끝마치고 나면 평가받을 부분이 뭐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지금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2028년도 총선 공천에서 나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 엄청난 불안감. 이번 중진 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강력한 경고가 들어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서 우리가 항상 혁신 얘기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 중진분들에 대한 그런 희생을 부탁드린 적이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이 본인께서 스스로 뭔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본인께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면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조금 강압적인 그런 공천의 칼날이 이제 있어 왔는데 사실 이런 국면마다 늘 반발은 있었고요. 이게 지역의 목소리와 또 중앙의 목소리가 또 미묘한 온도 차이도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세 지역이 대구 경북이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이겠죠. 네. 그러면 그 양당이 혁신을 하고 뭔가 이런 혁신의 시험대로 삼을 수 있는 곳은 그 토양이 이루어진 곳은 사실상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막 힘든 지역에 대놓고 막 우리가 혁신 공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목소리는 항상 대구 경북에서 먼저 청년 공천이라든지 진짜 키울 사람을 대구 경북에 넣는다든지 그럼요. 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반면 지역에서는 그 우리 대구가 만만하냐, 우리 대구를 무시하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온도차를 관리하는 것이 역시 힘든 정치의 영역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정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대구하고 강남은 한 번 이상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대구시장 경선이 만약에 이렇게 가면 추경호, 윤재옥, 유영아, 홍석준 뭐 등 이렇게 최은석 뭐 이렇게 남잖아요. 가령 거기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추경호 의원이 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가 달성군이잖아요. 그럼 달성군에 재보선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이준숙 그 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건가요? 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고 물론 관리랑 이런 모든 결정은 저 공관위에서 하겠지만 예. 이제 요 공천 이슈가 있기 전에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한동훈 씨가 대구에 재보궐을 가려고 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문시장을 막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게 언제 쏙 들어갔냐면 한동훈 씨가 서문시장 갔다 오고 나서 예. 쏙 들어갔어요. 왜요? 왜 쏙 들어갔냐? 본인이 그 대구에서 빗발치는 비판과 비난을 시장에서 오롯이 본인이 직접 들은 거예요. 욕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배신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본인께서 난 대구는 못 오겠구나. 특히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 후보가 되셔서 달성군의 재보궐이 있게 되면 네.
달성군은 더더욱 못 가겠구나. 거기는 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 레거시가 이 유산이 있는 지역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까? 원래 지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성군은 더더욱 내가 못 가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한동훈의 대구 재보궐 출마는 쏙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쏙 들어갔다.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제 되실지 현역 의원님들이 되시게 되면 그 지역이 빌 테고 예. 재보궐이 열릴 텐데 아마 이 재보궐에는 뭐 이진숙 위원장님이 되셨든 또 뭐 누군가가 어쨌든 재보궐 후보가 되실 텐데 저는 이진숙 위원장님의 출마 뭐 영 없는 일은 아닐 거라 예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나경원 의원께서 어제 재보궐 투입해야 된다. 그게 뭐 달성군이 되든 어디가 되든. 자, 그런데 한동훈이 대구 서문시장만 간 게 아니고 부산 구포시장도 갔어요. 그렇죠. 한동훈이 지금 부산을 넘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북갑입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지역구였던 옆에, 사상구 지금의 옆에. 고향인 사상구의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구포시장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자주 갑니다. 장보러 너무 자주 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구포시장을 갔더니 뭐 하러 왔노? 뭐하러 왔노? 말랐고 왔노? 내가 보지 마시노!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죠. 그러면서 북값도 안 되겠구나. 아하. 예. 그러면서 어디를 노리냐? 소문입니다. 소문. 해운대를 노린다는 거예요. 해운대. 만약에 주진우 의원님이 만약 본 후보가 되시면 지금 경선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확률 중에 하나이니까 해운대가 나오면 해운대를 노려보겠다. 지금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지역구 쇼핑합니까? 부산 분들은 이제 너무나 화가 나죠. 부산을 물러보나. 물러보나. 예, 무시하냐라는 반응이 지금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사실 주진우 의원님이나 뭐 주호영 의원님이나 대구의 의원님들이 지금 완전히 한동훈과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이 혹시 한동훈과 지금 뭔가 내통하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나가고 뭐 본 후보가 되면 해운대를 한동훈에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완전히 선긋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얘기를 하고 계시고 주호영 의원님도 주호영 의원님이 만약에 뭐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해가지고 그 지역구 수성구지 않습니까? 수성구가. 거기가 비면 또 한동훈이 오는 거 아니냐? 뭐 한동훈과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히 선긋고 있어요. 아니다. 한동훈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전부 다 한동훈 묻을까봐. 묻을까봐. 절대 묻을까봐 지금 몸을 지금 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며칠 전이거든요. 친한계 평론가죠. 신지호 전 의원이 그 채널A에 나와가지고 주호영 한동훈 주한 연대가 뜰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무소속으로 뜨면 그 수성구 갑이 빌 거니까 거기 한동훈이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어제는 또 보니까 박정아 의원, 정성국 의원이 이 라디오 나와가지고 주호영 의원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면서 마치 주한 연대가 좀 뜰 것 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요거는 좀 자기들이 지금 운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호영 의원님 주변을 조금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도대체 하고 계신지. 그랬더니 이 중진 컷오프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사실 중진 전체가 컷오프되는 그림은 그렸었대요. 그러니까 이른바 주호영, 추경호, 윤재혁 이런 중진분들이 한꺼번에 뭔가 컷오프 됐을 때는 굉장한 반발을 하려고 했던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멘붕에 빠지신 거예요. 지금 멘붕에 빠지셨어요. 이 상황이 됐을 때는요. 무소속 쉽지 않습니다. 무소속을 나오신다는 건 결국 탈당을 하신다는 건데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겠다는 건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가 됐을 때의 주호영 의원님의 이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지금 칩거 왜 들어가셨습니까?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칩거 들어가신 거거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 주한 연대설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주한 연대를 한다는 것은 무소속을 나온다는 얘긴데 무소속 나오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육선이나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하셨던 의원님이시고 물론 중간에 무소속도 나가셨던 경험이 있죠. 조영 의원님이. 근데 그때 국회의원 선거와 지금 시장 선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부겸 지금 30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이 민주당에서 저렇게
출마를 하고 또 우리 당에서도 추경호 의원님이나 윤재욱 의원 누구든 훌륭하신 후보 나오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지금 나온다는 것은 그냥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그냥 이 안 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죠. 되고자 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자체가 쉽지는 않으실 거고 따라서 이 주한연대라는 것은 한동훈 쪽에서 이름 띄우려고 그냥 띄우는 설에 불과하다. 주호영 의원님 측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그 현직 시장을 컷오프하고 지금 대구에 뭐 그 중진 의원들 막 컷오프 시키듯이 뭐 단수 공천을 가보려고 했다가 결국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바람에 주진우, 박형준, 주진우 이 경선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도 부산에 좀 안테나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뜨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부산의 기자님들에게 전화를 쫙 돌려봤죠. 부산에 예, 상황이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일단 모든 기자님들이 이거는 뭐 저라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기자님들은 냉철하시거든요. 예. 된다. 된다. 그래도 국민의힘 된다. 국민의힘 된다. 네. 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했더니 2018년도에 DB 봤다 아이가. DB 봤다. 오거돈 해봤다 아이가. DB 봤다 아이가. 오거돈 해봤자 민주당 줘봤자 별거 없더라. 별게 없더라. 오히려 오거돈 전 시장님 어떻게 물러났습니까? 그 정말 파렴치한 성추행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산이 뭐 대단히 발전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줘봤자 아무 별거 없다. 디비봤자 별거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셨고 결국 지금 이제 박형준, 주진우 두 분의 경선인데 예. 이 경선은 저는 굉장한 컨벤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왜냐면 두 분 다 장단점이 확실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박형준 시장님은 기존의 우리 광성 지지층들에게 그렇게 애정을 받으셨던 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발산하지는 못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삭발을 감행하셨습니다. 삭발을 하시면서 우리 부산의 글로벌 이 특별법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소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어요. 맞아요. 이런 강한 모습. 그리고 지금 또 인재를 정말 확실하게 쓰고 계시죠. 우리 손연보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손영광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또 채택을 또 이렇게 영입을 하시면서 공동선대위원장. 예,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하시고 거의 30대 40대래요. 지금 이 캠프의 핵심이. 이런 이제 우리 당원분들의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발산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주진우 의원님 얼마나 파이팅 하시는 분입니까? 한 언론사에서 우리 야당 이제 의원님들 전수조사를 했어요. 대여 투쟁을 맞아요. 얼마나 하는지 그 1등하신 분이 또 주진우 의원님이세요.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전히 한동훈과 연대된 것이 아니냐는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털고 가셔야 됩니다. 나 한동훈과 더 이상 내통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니까 두 분의 경선은 확실한 컨벤션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되시든 확실히 그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고 그 효과를 가지고 본 후보가 되신 분한테 확실하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경선 끝나고 이게 막 지지부진해지고 그렇게 막 또 애견남처럼 굴면 안 돼요. 테토남처럼 확실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셔야 우리 부산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손수조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취재를 엄청 잘하시네요. 기자 하셔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전화해보고 네. 장단점까지 이렇게 썸머리를 딱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정해지면 올인해서 전재수 후보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무슨 까르띠에식의 뭐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통일교가 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까르띠에식에는 뭐 이 고유 번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전재수의 지인이 수리를 맡겼다가 합수본에서 그 쭉 찾아낸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까르띠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저는 이 까르띠에의 까짜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주변에 이런 명품을 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예. 분명히 이거 배터리가 이거 문제가 돼서 수리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터리. 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이런 식에는. 예. 그러면
이 통일교가 대거로 구입한 까르띠에 시계들이 있고 이 시계들 고유 번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까르띠에 매장에 요 고유 번호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냥 전수조사해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전재수가 와서 수리를 했던 뭐 본인이 갈 리는 정말 없겠죠. 가족이 와서 수리했던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명품을 한 번이라도 써봤던 사람도 이 수사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아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몇 개월 걸릴 일입니까? 엄청 걸렸죠. 네? 몇 개월 걸려서 결국 지금 나온 게 이제 까르띠에 매장에 이게 고유번호 시계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걸 맡겼나 했더니 결국 나온 게 지인이랍니다. 네, 전재수의 지인이 결국 이걸 들고 갔어요. 배터리 한 개에 50만 원이랍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또 참지 못하고 이제 들고 갔는 모양이죠. 배터리를 뭐 사서 이걸 이제 끼려고 결국 잡혔어요. 꼬리 잡혔네. 누가 갔냐? 전재수 지인이 갔다. 이거는 정말 두말할 게 없는 얘기예요. 이제 알겠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3천만 원, 그러니까 전재수가 받은 가격이 까르띠에 포함, 현금 포함해서 3천만 원이 넘어야 이게 이 기간이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3천만 원 이하면 그 뇌물죄 이제 형량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검이 질질 끈 이유가 있네. 근데 처음에 나올 때 여러분 까르띠에랑 불가리 시계 2점이었어요. 시계 2점에 현금이 이미 3천만 원 넘었었어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다 밝혔어요. 누가 그 줬다는 사람이 밝혔는데 윤영호 그 이제 그 통일교에서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수사하지 않고 쏙쏙 뺍니다. 시계 하나 빼고 현금 몇 천만 원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3천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지금 꼼수 부리는데 이 합수본 이렇게 시간 질질 끌고 지금 또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이 PC도 밭두렁에 버렸다는 거 합니다. 누가 전재수 아니랄까봐 밭전자 씁니다 이분. 네. 전재수 아니랄까봐 밭에다가 버리는 지금 꼼수를 하고 계시는데 합수본 빨리 수사 속도 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당선이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선이 되신다고 해도 바로 이 또 수사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 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상황에 빠집니다. 참 이거 우리 뭐 손수조 대변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산 출신인데 그 현직 그 부산시장이 이 불행하게 돌아가시거나 또는 뭐 구속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가령 뭐 노무현 정권 때 그 주례구치소에서 고 안상영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 그런 부분 또 뭐 오거돈 시장이 또 그 말도 꺼내기 참 민망한 그런 사건으로 또 구속이 되고 그죠? 또 뭐 이 전재수 이 후보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통일교 관련 뭐 까르띠게 제가 찬 시계 이런 거는 배터리 갈아치워도 그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냥 일반 시계방 가면 그냥 갈아주는. 근데 어느 분이 배터리 하나가 50만 원짜리라서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네요. 자, 지금 그 김병욱이라고 이자도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예민합니다. 부산 출신이던데. 지금 뭐 저기 경기도 지역에 뭐 자치단체 장으로 출마하는 모양인데 아들이 무슨 뭐 아파트를 28억짜리를 사는데 뭐 돈이 약간 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 김병욱 후보가 성남시장 지금 출마를 하는데 민주당의 대변인 있어요. 김지호 대변인이라고. 예. 그 둘이 이제 후보 출마를 했는데 컷오프가 되고 김지호 대변인 컷오프가 되고 이 김병욱 이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예. 받았네요. 공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써서 김병욱 후보의 아들이 예,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뭔가 아빠 찬스를 써서 이제 이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성남시장 후보로 알고 있었는데 부산 분인지는 또 몰랐네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부산에 어디 경남공고? 어디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산 망신을 왜 올라와서까지 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네요. 네. 참 이거
민주당의 국회의원 되신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은 이 범죄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대학생 시절에 뭐 재벌 회장집에 들어가서 그 경비원을 두들겨 패고 뭐 보석을 훔쳐서 나오질 않나. 뭐 미 대사관저 들어가서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나. 화염병을 투척하지 않나. 뭐 이런 건 뭐 기본이고. 뭐 지금 뭐 코인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죠. 이거 뭐 네. 아들 관련 비리. 이분이 그 아들 관련 비리는 최근에 터진 거고요. 예, 예. 사실 경찰관 폭행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원호 시장 후보만 여러분 경찰관 폭행 아시죠? 그렇죠. 예. 김병우 후보도 폭행 전과가 있어요. 아, 이 반국가 세력인가? 왜 경찰관을 폭행하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민주당은 후보 공천 받으려면 범죄 경력이 있어야 된다. 아, 뭐 경찰관을?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현 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현 주소다 수준이다. 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안테나가 좋습니다. 고성능 촉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모르는 이야기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게 유익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우리 대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이제 치르자라고 해서 결국은 이 많은 이제 원내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지역에 계신 후보님들도 그렇고 이 중심으로 좀 이제 화합 무드로 치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각 지역 곳곳에서 뛰는 후보님들이 제일 힘듭니다. 예. 예, 후보님들이 제일 맞아요. 힘든데 제가 또 우리 청년 후보자들한테 또 취재를 해보니까요. 취재. 예, 그 2018년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청년 후보들이 좀 낫대요. 왜 좀 낫냐 물어봤더니 20대들이 그렇게 길가에서 만나면 화이팅을 외쳐준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20대 젊은 우파분들이 지역 곳곳에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의힘 달고 빨간 옷 입고 뛰시는 우리 후보님들 모두 정말 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고성능 안테나 촉을 가지신 손수저 대변인 오늘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